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서희광민입니다. 2025년 9월 8일 월요일, 네, 10시 1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왔죠. 빨리 왔습니다. 운전을 아주 좀 느긋하게 하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날씨가 좀 풀렸죠? 예. 이제는 한여름의 더위는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쪼끔 뭐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는 그런 날씨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바깥 공기를 쐬 보면 예전보다는 이제 '더위가 좀 지나갔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요? 계절의 변화라는 거를 매년 느끼는 거지만 항상 이 계절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 계절의 변화를 몇 번을 느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딱 변하는 걸 보면 '야, 계절이란 게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느끼는데 이거는 아마 나이가 한참 들어서도 동일하겠죠? 우리가 그 반복되는 변화는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그리고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적응이라는 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적응이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효율적으로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움이나 이런 영역들을 '새롭다.'라고 느끼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반복됐던 거니까요. 예. 근데도 여전히 '계절이란 부분을 새롭다.'라고 느껴진다는 건, 이거는 아마 계절의 변화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삶에서의 또 하나의 즐거움에 대한 영역이니까 '우리 뇌에서 이 영역을 살려 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예. 마 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엮여 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좀 흘러갔네요. 오늘의 주제를 아마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실 수도 있고 '아, 궁금하다.' 혹은 '나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는 제가 항상 주제 가져올 때 저의 고민인 거 아시죠? 저의 고민이지만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거를 오늘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여러분들 같이 인사 나누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잠시만요. 네. 맨 처음에 우주나무님께서 1 등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 주셨고요. 오영도님 다음으로 저와, 김준원 감독님, 김준혁 PD님 이렇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더브유님께서도 "빨리 나와 주세요. 오늘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렇게 또 오늘 주제에 대한, 또 관심을 가져 주셨고요. 초콜릿 망고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제게도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의도와 다르게 자꾸 딴 길로 새는 경우가 많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렇게. 네. 이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아, 나 아까 전에 분명히 무슨 얘기할 거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예.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가져온 주제랑은 쪼끔 다 제가 이 영역까지는 하지 못해서 여기서 쪼끔 고민을 하고 넘어간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화할 때 분명히 아까 전에 내가 이야기할 거 생각한 게 있었는데 딴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 진료할 때도 있거든요. 예, 진료할 때도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예. 저한테 진료로 오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몰입이에요. 예, 몰입이에요. 내가 지금 그 두 가지 얘기 중에 내가 '아,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떠올렸던 그것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그거 둘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뇌에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면, 지금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면 안 까먹어요. 근데 떠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용이 더 중요해.'라고 우리 뇌에서 판단해 버리면 지금 주제에 몰입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하위 순위에 있는 영역은 기억에서 살짝 지워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런 거라서
그런 경우에 떠오르지 않았던 이야기는 예. 이야기해도 좋긴 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런 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간혹 있는 건망증들 있잖아요. 예, 간혹 있는 건망증들 뭐 냉장고에 리모컨을 두고 왔다거나 이런 거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큰일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언가에 몰입하다가 내가 살짝 그 후순위에 있는 걸 놓쳐 버린 거죠. 예. 물론 이제 찾을 때는 좀 곤욕일 수 있지만 요즘은 TV에도 이렇게 음성 인식 기능 같은 거 있어 가지고 리모컨 찾아 달라고 요청하면은 리모컨에서 막 소리 울리죠. 예.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참 그래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소한 건 좀 까먹고 놓치더라도 일정 부분의 기술력이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혹자는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AI가 너무 발전하면은 우리 사람이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사는 순간이 와서 '우리 사람의 뇌가 쪼그라들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그 어떤 또 이분은 공학자셨어요. 예. 예. 수리공학자셨는데 뭐 되게 연세 많으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건 또 좀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윤희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윤희 님께서는 그쪽 지역은 이제 산에 눈이 왔나 보네요. 예. 첫눈이 왔다고 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다고 하셨는데 콜로라도 계시니까요. 거기 콜로라도는 네. 콜로라도. 예, 뭔가 되게 금방 추워질 것 같은 그런 명칭이죠. 그죠? 뭔가 되게 그 자연이 되게 엄청 광활할 것 같은. 예. 근데 그만큼 또 뭔가 이렇게 탁 트이는 맛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다샤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 최호연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어디 갔지? 네. W 님께서 "안녕하세요. 한 주의 시작은 맑은 눈의 원장님과 함께죠." 이렇게 해 주셨네요. 그리고 초콜릿 망고 님께서는 "아이들 등교시키고 창문 열고 환기도 시키고 청소하는데 날씨가 너무 선선해요. 열심히 청소하고도 땀이 안 나네요." 오늘 아침에 정말 딱 오늘 같은 날은 운전할 때 창문 열고 좀 느긋하게 운전하면 참 좋은데 비욘디 스튜디오가 대치동에 있는데 비욘디 스튜디오를 오는 길에 제가 항상 집에서 오는 길이 대치동의 뒤에 천이 있거든요. 예, 작은 천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메타세카이어 나무가 쭉 이렇게 있는 되게 풍경이 좋은 뒷길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저는 그 길로 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런 길을 천천히 운전하면서 창문 열고 오면은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왔다. 인생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몬순이 스텔라님께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더더욱 멋있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비욘디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 주셨고요. "선생님 일주일을 손꼽아 많이 기다렸어요." 하셨는데 몬순이님께서는 제가 사실 월요일 날 오후에 사건 의뢰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실시간 방송을 하거든요. 그때 또 참여해 주셔서 아마 뭐 상품 하나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 W 님께서는 "그렇게 더웠는데 막상 여름 지나가니 아쉬워요." 그쵸. 여름이 지나가는 게 아쉽다기보다는 여름에는 뭔가 좀 이렇게 덥다는 핑계로 휴가 같은 것들을 좀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고 이제 뭔가 가을에는 일해야 되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나요? 물론 가을 날씨는 좋긴 하지만 뭔가 다시 일하고 겨울 되면 또 쪼끔 뭔가 춥다는 핑계로 좀 쉴 수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여름 지나가는 게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우주나무잎은 님께서는 예. "어렵고 세련된 단어를 써야 좋을까요? 쉬운 단어들만 써야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쉬운 단어를 쓰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전달력이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물론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것들을 써 준다거나 중간에 막 영어를 섞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러면 좀 더 있어 보일 수는 있겠죠.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쉬운 단어들만 저는 쓰고 싶은데 이게 막상 그게 잘 안 되죠. 머리 안에서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좀 여유가 있으시고 그때 다양한 생각들을 멀티태스킹처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단어들을 선택을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서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분들께서는 이제 순발력이나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용어를 쓰셔야 되는 거를 일찍부터 훈련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지만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래도 쪼끔 쉬운 표현으로 쓰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그래도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다면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끔 이제 교양 프로그램 같은 데 가면 예. "선생님 쪼끔만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청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전문적인 용어를 뭘 써야 되지?' 순간 헷갈려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찾아 가지고 인제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저는 '쉬운 단어가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외국어 할 때도 예 특히 영어 같은 거죠. 영어 같은 것도 물론 외국인 시점입니다만 외국에서 이제 저희들은 제2 외국어니까요, 영어가. 그런 입장에서긴 합니다만 이제 다른 사람들 영어를 이렇게 영어 회화하는 걸 보면은 '아 저분은 되게 세련된 영어를 고급스럽게 잘 표현하신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와 쟤는 정말 모든 표현을 쉬운 단어들로 알기 쉽게 표현을 정말 잘하네.'라고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영어 할 때도 그 후자분들이 되게 부럽거든요. 네. 어려운 단어 쓰시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뭐 물론 이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정도는 있으면 좋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겠죠. 그쵸.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교양 방송이 되게 좋았어요. 1990 년대 후반에 교양 방송들이 참 좋았는데 그때 아마 대법원장 하셨던 분인가? 하여튼 아마 대법원장 하셨던 분이실 거예요. 법무부 장관 아니면 대법원장이실 텐데 김대중 정부 때죠. 그때 그분이 인터뷰 대담을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깜짝 좀 놀랐던 게 한자어를 가급적 안 쓰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느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단어들에서 한자를 대부분 순우리말로 쓰시는 게 그걸 노력하시는 게 보인다. 연배가 그래도 꽤 높으신 분이셨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사람의 말이라는 걸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 매력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니까요. 예. 그렇다 그래 가지고 고상하지 않은 느낌이 1도 없었어요. 예 되게 고상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분은 외래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안 쓰려고 되게 의식적으로도 생각을 하시면서 표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법학자잖아요. 법관이시잖아요. 근데 특히나 법관의 그 판결문을 보면은 한국말 중에서 제일 어렵죠. 예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법관분들의 판결문 물론 이게 뭐 역사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분들이 이 실시간으로 방송에 나오시는 거긴 합니다만 최근의 판결문을 보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풀어 쓰는 듯한 경향이 보여서 그런 부분도 뭐랄까요? 우리 말의 발전? 예 우리 언어의 발전 같은 거겠죠. 네. 아야아야 네님께서는 네. "저는 말싸움할 때 항상 부들거려서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반박을 못 해요." 이거 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가 그렇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이거든요. 예. 순간적으로 흥분을 하면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돼 버리면은 우리 신경계가 다 예민해져 버려요. 네. 오감이 예민해지거든요. 예. 그러면은 들어오는 정보량이 많아지죠. 예. 들어오는 정보량이 많아지면 우리 뇌가 그 정보량의 과포화 상태가 돼 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데 쓸데없는 신경 정보들이 막 들어오니까 내가 지금 할 거에 대한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펑 터지죠. 그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클래식 하시는 분들, 예, 콩쿠르 하시다가, 예, 악기 같은 거 하시다가, 예, 너무 긴장해 버리면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 자기 마음대로 연주하고 나오시거든요. 예. 작곡하고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이고, 말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조곤조곤 뭔가 이렇게 따박따박 따주고 싶은데 내가 흥분해 버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면서 막 아무 말 대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쓰는 게 의학적으로는 그 인데놀이죠. 프로프라놀. 이게 이제 베타 블로커라고 과거에는 고혈압 약으로 썼던 약인데, 예. 예, 이 약이 약간 이 교감신경을 좀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좀 차분해지죠. 그러니까 흥분한 상황이 됐을 때도 막 우리 신경계가 막 활성화되지 않아요. 예. 그러면 좀 이렇게, 예, 화난 상태에서도 조곤조곤 혼낼 수 있는 약간 이런 약들도 뭐 사용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긴장되는 방송, 예, 비욘디는 제가 이제는 좀 마음이 많이 편해져서 뭐 그렇게 인대노를 쓰고 오지는 않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비욘디로 올 때는 인대노를 쓰고 왔죠. 예. 왜냐하면은 막 실시간 생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혹여나 말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리고 저도 그때만, 예전에는 이 자신감 자체가 없으니까 순간 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뭐 잘 모르겠는 질문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긴장하고 막 이래 버리면은 머리 안에 또 생각이 많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뻥 터지니까. 예. 인터넷을 쓰고 왔는데 요즘은 뭐 좀 긴장되는 방송, 진짜 긴장되는 방송, 예를 들어서 뭐 공중파라든지, 예, 그리고 제가 좀 낯선 영역에서의 뭔가 코멘트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 그리고 되게 막 사람들 많은 데서 강연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외에는 요즘 그좀 줄였죠. 저도 좀 이제는 그 연반이라 그러나요? 아, 이런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댓글이 많네요. 홍미영 님께서도 네, 이렇게 코멘트 남겨 주셨고요. 더브이 님께서 "조리 있게 말을 잘하거나 말싸움 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대노를 드시면 됩니다." 아,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저도 이제 병원을 진료를 보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병원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 정확하게는 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자꾸 상대방도 흥분하게 되고 저도 막 기분 상하니까 약간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지고. 예. 예, 그럴 때 이제 인대놀 먹고 얘기하면 좀 이렇게 상대방이 어떤 좀 이렇게 흥분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제 몸이 상대방의 흥분에 쫓아가지 않으니까 좀 수월해지는 편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밖에 이제 조리 있게 말을 잘하거나 말싸움 잘하는 방법은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는 겁니다. 네. 연습을 철저히 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그 입시할 때 보면은, 입시 면접 볼 때 보면은 모의 테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압박 면접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예, 마치 이 면접 상황인 것처럼 상황을 꾸며 가지고 이렇게 쫙 몰아붙이죠. 그런 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가 좀 단련되거든요. '아,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예, 좀 마음의 안심,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이 상황을 부탁드리면 아무래도 내가 연습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익숙함도 있고 또 스스로 자신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전 같으면은 버벅거렸을 영역을 좀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들어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들어갈 때 생각이 많아져 버리면, 들어갈 때 내가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맞지?' 뭐 이렇게 머리 안으로 내가 다시금 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리는 상황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 막상 이 어떤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딱 도달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껴 버리면 그때부터 다시 긴장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철저히 해야 돼. 들어갈 때는 '그래.' 예, 내려놓고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상황에 맡기자.' 예, 그랬을 때 다소 예상 밖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예, 아, 순발력 있게 치고 나가는 게 쪼끔 더 나아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완벽주의를 너무 추구해 버리면 그게 또 불안을 자극해요.
근데 내가 막상 실전에 임했을 때는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그냥 상황에 맡기자.'라고 쪼끔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내려놓은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예 뭐 말을 하거나 말싸움을 할 때 예 어떤 상황이 와도 좀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유인님께서는 아침에 필라테스 가셔서 처음 본 미국인 아줌마와 캐대헌 이야기하면서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아들만 셋 인데 캐대헌을 세 번이나 보셨대요. 뭐 미국에서 지금 캐대헌 난리 났다고 하죠. 예. 근데 자꾸 이게 우리가 그 이런 콘텐츠들에서는 뭔가 예전에 봤던 그 무언가랑 엮여 있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캐대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꾸 캐대헌이라고 안 하고 캐대몬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몬스터 헌터나 포켓몬이나 약간 이런 것과 이미지가 살짝살짝 중첩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 영역들이 우리한테 그 아는 맛인데 새롭기 때문에 더 재미나게 느껴지는. 완전 새로우면 피곤해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있고 이런 소재들이 한편으로는 예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큰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박지승 님께서도 네 "저도 건망증이 있어요."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나다샤 님께서는 "저는 불안증으로 데파스를 몇 년 먹고 있어요." 데파스가 신경안정제거든요. 줄이고 늘리고 반복한 지 몇 년 되니 의존이 많이 생기는 듯합니다. 근데 부작용인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걸 자제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약 부작용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경안정제는 기본적으로 그 집중력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잘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신경안정제를 먹는다 하면 뭐 잠자니까 무슨 집중력이 필요 있어요. 그건 상관없죠. 근데 낮 시간에 내가 뭔가 한참 활동해야 될 때 데파스 같은 신경안정제를 드시게 되면 집중력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할 때 말이 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살짝 취해 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쓰시는 데파스는 물론 불안하시기 때문에 쓰는 거긴 한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내가 불안하면은 우리가 각성되기 때문에요. 예. 그 집중력 자체가 또 생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깨져요. 예. 근데 그때는 이 신경안정제를 살짝 적절하게 썼을 때는 이 긴장이나 불안이 줄기 때문에 집중력 자체가 살짝 좋아지거든요. 예 오히려. 근데 거기서 내가 필요한 양 이상의 약이 들어가게 되면 집중력이 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불안 때문에 낮에도 데파스를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를 내 불안 정도에 맞게끔 조절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데파스만이라도 항상 정량을 드시는 게 아니고 예 '낮에 내가 좀 불안하지 않다. 좀 괜찮다.' 하실 때는 안 드시거나 줄여서 드신다거나 이래야지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약 때문에 영향받는 집중력을 좀 이렇게 그 영향을 그 부작용적인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홍미영 님께서는 네. "우와. 정신건강의학과 안 다녀도 되겠어요. 아고공 약복용 가야 그따요."라고 하셨는데 뭐 제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정신과 진료도 좀 덜 가도 되겠다.'라고 느끼시는 거겠죠? 예.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어디까지나 방송이기 때문에 예 또 진료는 진료고요. 예 병행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도 오늘 주제 좀 하다가 야 너무 댓글이 많아서 이거 댓글 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가겠네요. 오늘 주제 좀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좀 댓글 다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을 좀 잘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를 가져온 이유는 오늘은 좀 낫네요. 오늘은 제가 비욘디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좀 물 흘러가듯이 좀 되나요? 그런 느낌 받으시나요? 근데 한동안 제가 약간 제 말의 고민에 빠졌던 거죠. 예. 제가 말하는 투나 혹은 내가 이 방송이든 강연이든 이런 데서 조리 있게 말이 잘 안 된다는 느낌? 이 비문이 많아진다는 느낌이라 그러죠. 예. 딱 그 주어 동사에 대한 그 주어와 서술어에 대한 부분들이 쭉 이어지는 게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법이 꼬이면서 비문이 돼 버리는 이런 거라든지, 혹은 막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하고 막 이상한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산으로 빠지는 걸 경험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을 씹는다 그러죠. 예, 발음 자체가 씹히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게 왜 그러지? 스스로가 느낀 거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할 때 좀 편안하게 구어체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그래도 대화하듯이 좀 친근하게, 혹은 그냥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자꾸 좀 딱딱한 문어체 형식이 되는 걸 느낀 거예요. 그 문어체마저도 좀 듣기 편안한 문어체가 아니라 뭔가 좀 껄끄러운 문어체. 제가 들어도 그래요. 제가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오늘?' 네. 약간 이런 생각들을 반복해서 했던 거죠. 그러고 났는데 제가 이런 고민들을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당신 요즘' 네. 아 네. 제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이라고는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요즘" 예. 방송을 뭘 보는지 좀 확인을 좀 해 보라고. 예.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방송 보는 걸 주로 뭘 보는지 좀 확인을 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제 아내가 알고 있었겠죠, 제가 요즘 어떤 류의 방송을 보고 있는지. 근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 그 번아웃 비슷하게 좀 와서, 예, 약간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일본 애니메이션에 좀 빠져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에 좀 빠져 있었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이제 뭐 이왕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건, 제가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기 때문에 일본말을 그냥 자막 없이 볼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이왕 보는 거 일본어 자막으로 틀어 놓고는 '일본어 공부라도 하는 셈 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좀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좀 한동안 열심히 봤거든요. 그것도 그냥 일본 자막으로 해 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 뭐라 그럴까, 이 한국말로 막 떠드는 방송을 제가 한동안 좀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라는 것 자체가 외국어가 섞어져 버리면 일정 부분 우리 언어의 중추가 그 새로운 언어의 어떤 영역에 일정 부분 잠식당하는 게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국 나가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외국어가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을 갔다고 쳐요. 나 평소에 영어 공부 열심히 했었어요. 뭐 영어로 일상 대화 수준은 뭐 충분히 가능했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막상 영어를 하려고 그랬더니만 영어가 안 돼요. 예. 근데 한 3-4일 있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영어가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를 한참 쓰다가, 예, 뭐 한국에 돌아왔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뭔가 한국말에서 뭔가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언어에서도 일정 부분의 모드라는 게 있는 거죠. 내가 한국어 모드로 있다가 이거를 바로 영어 모드로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어 모드로 있다가 한국어 모드가 바로 체인지가 안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어정쩡하게 섞여 있을 때는, 예, 양쪽 다 뭔가 이렇게 아주 유창한 언어 구사가 좀 훼손당한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한참 보다가 저의 언어에 대한 영역들이 다소 망가진 듯한 느낌이 있나 해서 몇 주 전부터 애니메이션을 끊었거든요. 예. 일부러 좀 안 봤어요. 일부러 좀 안 보고 가급적이면 이제, 예, 우리 방송을 많이 보려고 한 거죠. 그것도 이제 좀 대화를 나누는 방송을 많이 보려고 하니까 쪼끔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게 있어요. 가끔 제가 진료실에서도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좀 잘 친해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잘할 수 있냐고 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되게 사람들하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섞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주로 여가 시간에 뭐 하냐?" 그리고 "방송 주로 어떤 거 보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예.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에요. 게임 방송 주로 본다 그러고. 예. 그런 경우에는 예. 제가 오히려 "누군가랑 대화하는 콘텐츠를 좀 봐라."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저한테 예전에 들려오던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공포증이 있어요. 뭐 원래는 또 뭐 다른 게 몇 개 있는데 그거는 뭐 개인정보기 때문에 배제하고요. 일단 그냥 사회공포증이라고 그냥 칠게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자신감이 더 떨어지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너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말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걸 너무 걱정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쪼끔이라도 불편한 내색을 보이면 '아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예.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뒤로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때 물론 지금도 유명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참 컬투쇼가 유행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컬투쇼를 좀 컬투쇼를 차라리 좀 열심히 봐 봐라. 왜냐면 거기서는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토크를 예 치고받고 하잖아요. 예. 그것도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한 토크를 정말 치열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약간 뭔가에 몰입하면 완전 끝까지 파는 타입이라 당시에 있는 컬투쇼를 정말 다운받아서 이걸 계속 듣는 거예요. 정말 무슨 영어 공부하듯이. 여가 시간만 되면. 컬투쇼만 듣고 있는,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식으로.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학교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말투가 컬투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맨 처음에는 좀 '생뚱맞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약간 이런 것도 있지만 엉뚱한 상황에 약간 그 컬투쇼 같은 말투가 친구들 사이에서는 재밌게 느껴졌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졌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는 소문도 나는 거예요. "와 쟤 요즘 되게 엉뚱한데 재밌어."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호기심을 가진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컬투쇼도 실제로 몇 번 참여도 했어요. 예. 방청객으로 가서는 뭐 신청도 하고 뭐 이렇게 완전 뭐 팬이니까 얘한테는 이제 컬투쇼가 팬이 된 거죠. 근데 참 모르겠어요. 아이러니한 거죠. 인생의 아이러니인데 얼마 전에 그 컬투쇼에 그러니까 이름 순간 안 난다. 지금 활동하시는 예 분께서 유튜브의 한 채널에 나오셨는데 아마 최근에 책을 쓰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찮게 봤는데 어 자 마치 제 환자였던 그 사례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정신과 의사가 컬투쇼를 들으라는 권유를 해서 컬투쇼를 열심히 들은 다음에 예 사람들하고 지내기가 수월해진 사람의 사례를 그분이 이야기를 김태모죠, 이름이. 혹시 피디님 혹시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의 형태? 예.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학습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수월하게 만드는 예. 그리고 나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열심히 익숙하게 들었던 그 영역들을 쫓아가게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투는 이런 말투에 대한 영역은 또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되는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 가지 그 언어의 형태를 좀 탑재해 놓는 게 필요는 하겠죠. 물론 그걸 이제 조금씩 바꿀 때는 이제 모드 체인지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영역들의 언어 형태를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 놓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 관계든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뒤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제가 그 비운 뒤에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말의 영역, 언어의 영역을 뒤로 빠지지 않고 그래도 그 어떤 환경에서 하다못해 그 환경에서 듣기라도 하는 거. 그냥 그 언어의 환경에 내가 녹아들어 있는 거죠. 네. 그 환경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언어의 형태들을 말을 하는 그 어투들 각자의 어투들을 쪼끔씩 우리가 학습하게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은 나 스스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듣는다거나 이런 습관들을 좀 가지게 되면은 그런 걸 좀 수월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겠죠.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던 거는 사실 동치미 나가서예요. 동치미는 거의 하이네 그 토크의 하이에나 분들이시거든요. 진짜 먹이만 툭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은 막 몰려들어 가지고는 막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어서 어 피디님 그냥 컬투쇼 멤버만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름 계속 생각이 안 나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 물어뜯듯이 막 이렇게 막 토크를 주제만 툭 던져지면은 그냥 와르르 모아 가지고는 순간 푹 낚아채서는 확 떠들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맨 처음에는 '야 저거 내가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그거를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말 몇 마디 못하고 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혹은 MC분께서 저한테 뭐 "이광현 선생님 뭐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뭐 이렇게 던져 줘야지 제가 붙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이제 학습 일정 부분 되는 거겠죠. 네. 아까 전에 그 컬투쇼는 김태균 씨네요. 예. 김태균 씨께서 최근에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전에 아마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정신과 의사가 청소년한테 컬투쇼를 열심히 들어보렴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친구 지금 잘 사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야기 좀 나눠 볼까요 그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댓글이 이렇게 그래도 약간 사랑방처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용호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강민구 님께서도 인사해 주시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 보이세요." 하셨는데 그죠? 오늘 약간 제가 목소리가 약간 쉬는 듯한 목소리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발성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 말투가 약간 이 하이톤이어서 그걸 좀 낮추고 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도 하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한동 한동안 제가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제가 약간 톤을 낮추고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지 쪼끔 뭐랄까 전달력도 좋고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그 콘텐츠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이금희 아나운서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주셔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한동안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걸 신경 쓰다 보면은 이 말이 꼬인다든지 혹은 너무 느려진다거나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물론 이렇게 좀 진중하게 얘기해야 될 때는 진중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려고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좀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끌고 나가야 될 때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려고요. 네. 뭐 도우 김용호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네. 뭐 그냥 하이톤으로 막 던지시는 분도 계신데 저보다 더 하이톤으로. 근데도 교양 방송 하시잖아요. 물론 약간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좀 쉬실 때도 있긴 하시지만. 예. 그리고 팬층이 확 갈리시긴 하시지만 예.
근데 그냥 저는 저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야 님께서는 "원장님도 강의 같은 거 하시면 거울 보고 연습하시나요?" 하셨는데 연습할 때도 있긴 합니다. 물론 거울은 안 보기는 하지만 그 녹음기 틀어 놓고 가끔씩 할 때는 있어요. 왜냐면 시간 같은 걸 좀 맞추기 위해서라거나 또 어떤 경우는 되게 짧은 강연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 분, 15 분? 예. 예. 그 대표적인 게 그 세바씨죠. 예. 세바씨나 제가 얼마 전에 테드톡 서울인가요? 예. 테드톡에서 하는 이 테드엑스죠. 테드엑스가 이제 테드 정식에서 약간 이렇게 그 저작권을 일정 부분 받아 가지고 좀 확장 버전이어서 이제 다양한 장소나 대학교에서 하는 테드를 이제 테드엑스를 뒤에 붙이고 장소를 넣는데요.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딱 정해진 시간 동안 메시지 있게 얘기를 꺼내고는 딱 끝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혼자서 연습할 때가 있고요. 네. 근데 뭐 요즘은 이 강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뭐 중간에 농담도 좀 섞기도 하고 분위기 봐서 이렇게 밀고 당기기도 할 수 있는 강연은 뭐 연습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하고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저 시나리오대로 끌고 가야 되는 강연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고 가죠.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투에 있어서까지도 좀 일정 부분은 연습을 해 놓고 가는 게 비문을 줄이는 데 확실하게 좋아요. 그리고 말이 막 이렇게 장황하게 길어지는 것도 좀 줄일 수 있고요. 어. 몬순이 스텔라님 아마 그때 뭐 당첨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네. 어. 강민구 님께서는 "대본 안 보고 말씀 잘하시는 분들 부러워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 진짜 부럽습니다. 예. 근데 그 스피치를 정말 잘하시는 그러니까 대중 강연이나 대중 연설을 잘하시는 분들이 두 영역으로 나뉜대요. 예. 두 영역으로 나뉘어서 한 영역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확실하게 대본대로 연습이 돼 있고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스처까지도 훈련돼 있으신 분. 이분한테는 그 한 편의 연설이나 강연이 하나의 연극인 거죠. 반면에 그냥 즉흥극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말을 즉흥적으로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오히려 대본대로 하라 그러면 더 꼬여요. 그래서 저도 말할 때 이 양쪽 다 매력이 있거든요. 양쪽 다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좀 해요. 대본이 있으면은 뭔가 대본대로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되게 무너져 갖고 또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좀 말이 꼬이는 것 같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쪼끔씩 발전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우리가 어떤 스킬, 우리가 어떤 영역들을 좀 더 개발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 홍미영 님께서는 수면제 중에 하나인 스틸록스 복용합니다. 스틸록스를 드시고 계시는 거죠. 약 복용 안 하고 자는 게 소원이랍니다. 여름의 무더위는 가을을 잘 보내라는 의미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스틸록스는 어쨌건 수면제고 과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게 좋고요. 진료를 보신다면 병원에서 이제 신경안정제 같은 걸 차라리 쪼끔은 섞어 달라고 하셔서 그 스틸록스 용량을 좀 줄이시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틸록스 단독은 못 줄여요 이거. 예. 왜냐면 그만큼 약이 강하기 때문에 스틸록스를 서서히 줄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약을 같이 사용하면서 스틸록스를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경안정제도 좀 줄이시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겠죠.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수면 보조제 같은 걸 또 같이 사용을 해 주신다거나 하면 좋아서 수면과 관련된 건 그래도 정신과 의사들이 좀 잘 아는 편이라 정신과 의사 진료를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홍미영 님 속초에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런 지금 입원해 계시는군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끔 정신과 선생님들이 순환으로 진료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몸이 아프신 경우에는 참 약을 조절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설령 몸이 아프고 때로는 내가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절망 사이에 즐거움과 희망을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내가 되게 힘겨운 상황이에요. 뭐 되게 긴 치료를 받아야 돼요. 때로는 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뭐 내 인생의 어느 정도의 끝자락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도 그 사이사이에 내가 그래도 즐거움과 희망이라는 틈을 집어넣는 게 중요해요. 이건 틈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틈이라도 있냐 없냐는 하는 거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홍미 형님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홍미 형님한테 그래도 그 희망과 즐거움의 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그냥 그것만으로도 제 어떤 삶에서의 또 하나의 저 역시도 희망과 즐거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희망과 즐거움이라는 그 인생의 틈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게 한편으로는 또 연대의 힘이라고도 생각하고 그게 막상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 온라인상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몬순이 님께서도 "홍미 형님 힘내세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토닥토닥." 이렇게 함께 또 해 주시는 거죠. 건강이 최고 님께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 간에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소리가 커지고 빨라집니다. 예. 좀 더 성숙하게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데요. 물론 아까 전에 인데놀 사용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어 때로는 상대방을 나랑 동일한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하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떼쓰고 막 화내고 막 때리고 막 때로는 막 욕설을 섞어서 얘기할 때 흥분해서 안 싸우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어린애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인을 만났어요. 외국인이 뭘 하다가 너무 답답해해요. 뭐 한국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막 짜증을 부려요. 예. 그때 물론 기분이 상하기는 하지만 뭐 외국인이니까 '한국 문화가 낯설어서 그렇겠지.' 좀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상대방이 되게 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흥분하거나 혹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나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할 때 그냥 상대방을 나랑 동등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예 뭐 이럴 때 제일 편한 게 이거죠. '어디가 아프신가 보다. 아 이분도 어디가 좀 아프신 분이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 아프신 분들을 비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절대로 아니고 예 좀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아 나랑은 완전 다른 종족이구나 이 사람. 그냥 나랑은 종족이 다르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 영역이 너무 심해서 약간 그 감정 노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이 사람은 동물이다 그냥. 동물 그냥 멍멍이가 짖는구나. 이 사람은 그냥 뱀의 혀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영역을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는 고상한 인간이고 너는 짐승의 수준이니 고상한 인간이 내가 그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아. 우주나무님께서는 탄핵 심판물 읽을 때 정말 알기 듣기 쉬웠어요. 근데 예 대표적인 케이스죠. 법문이 좀 쉬워진 법문의 어떤 표현이 쉬워진 케이스가 아마 이거는 그때 당시 헌법 재판관 분들이 고심고심 하셔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야아야 님께서는 예 "우리나라는 아직 대화할 때 어른들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시선 공포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눈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계속 피하려고 하면서 더 긴장하고 더 불안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땐 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바라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게 상대방이 어떤 감정으로 이야기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내 이야기에 상대방이 감정을 어떻게 가져가는구나도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내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강연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중들의 반응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에서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대한 거를 보면서, 예, 강연을 할 때 강연의 어떤 퀄리티가 좀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또 다른 건 또 이런 겁니다. 이 비욘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튜디오에 혹시 뭐 나중에 비욘디 스튜디오 견약 같은 거를 뭐 일정 부분 프리미엄 구독자님한테는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기 오면 어떻게 돼 있냐면 스크린이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물론 뒤에도 스크린이 있긴 합니다만 스크린 큰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댓글창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 방송 송출되고 있는 화면이 그대로 대형 스크린에 나오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투나 표정과 제스처를 제가 실시간으로 방송 나가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비욘디 채널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를 저 스스로 확인하게 되면 제 얼굴 표정이나, 예, 제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신경 써서 그러니까 반영하게 되거든요. 예. 내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둡다거나 혹은 제 뭐 머리가 어떻게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뭐 물론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거울을 통해서 실제로 연습을 한다거나, 예, 혹은 내가 이렇게 뭔가 한 것들을 영상을 찍은 다음에 스스로 확인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지금 이런 표정이겠구나.'라는 게 보여요. 느껴져요. 그러면 쪼끔은 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즉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가상의 화면을 하나 우리 머리 안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것 같네요. 네네. 그게 실제로 그 카메라 마사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음. 카메라 자꾸 받으시는 분들이 얼굴이 좋아지시는 이유가 본인이 화면에 나왔던 걸 스스로 자꾸 보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얼추 또 돼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몇 개의 댓글들을 좀 보고 넘어간다면, 네. 아 오타마는 댓글님께서는 "우선 기선제압, 복근에 힘주고 큰 소리로 빡!"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쵸. 좀 이렇게 진중하게 이야기하고 내가 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은 약간 복식 호흡을 통한 약간 이렇게 좀 성악 톤? 그런 게 좀 효과적이긴 하죠. 그리고 대중 강연 같은 거 할 때도 마이크가 없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전달력이 또 좋기도 하고요. 나다샤 님께서는 "인대놀은 피로시약으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일단 천식이 있으시면 못 드시고요. 예,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 강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혈압이 낮거나 혹은 맥박이 느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는 합니다. 아 우도리 님께서도, 네, 어 이야기해 주시면서 "약을 먹어야 할까요?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노력해도요. 청심환도 효과가 없어요." 네. 근데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저는 인대놀 같은 약들을 그래도 가지고 쪼끔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처방이 어려운 약은 아니거든요. 가정의학과만 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 놓으신 다음에 중간에 본인께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내가 정말 필요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은 데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거나 학교 수업 중에 뭐 발표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누군가 되게 긴장되는 미팅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는 드시고 하시면은 쪼끔은 도움은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햇볕 많이 받으러 가야 되는 데서 선크림 바르고 가거나 혹은 고산병 때문에 고산지대 같은 데 갈 때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로 그러니까 예방약으로 사용하거든요. 혹은 말라리아 위험지에 갔을 때는 말라리아 약 먹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때때로 사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음악 수첩의 한 페이지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청, 공감, 적절한 유머, 진심이 보여질 때 상대방이 느끼는 목소리에 울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말씀 잘하신 분들의 언어를 주의 깊게 듣고 독서에 도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오, 예. 제가 놓친 이야기들을 이제 다 표현해 주셨네요. 예. 경청, 내가 이렇게 들어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들어주는 것, 그리고 공감,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적절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유머로 가져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진심이 보여질 때 상대방이 느끼는 목소리의 울림. 음.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실제로 독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말의 영역들이 막 티키타카를 막 하는 방송도 있고요. 그런 강연도 있고요. 또 쪼끔은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진중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서 그 티키타카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 이 사람들끼리 나와서 막 떠드는 방송들이 많아졌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쪼끔 이렇게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 좀 진중한 대화는 그래도 책이죠. 마음 차분하게 이제 책을 좀 읽는 것. 그게 때로는 제 전문적인 영역의 책을 읽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문학 작품 같은 거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문학 작품을 확실하게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감동을 잔잔하게 둥둥둥둥둥둥 치는 게, 거기다가 세게 치지도 않는데 그 둥둥둥둥 치는 게 누적되면서 이렇게 감동이 확 몰려오는 그런 것들이 참 좋죠. 산토리님께서는 "내 생각, 느낌, 감정을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힘들어요."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내 생각, 느낌, 감정을 잘 말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상대방과 맞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섞어 나가려고 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스틴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HA 그린 로즈 님께서도 예 "그 알 스모킹건에서는 말하는 톤이 완전 달라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 알에서 자꾸, 그러니까 스모킹건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가 자꾸 그 모노드라마의 연극 톤이 나와서, 이게 저는 맨 처음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걸 좀 어떻게 좀 편안한 말투로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또 범죄물이다 보니까 말을 편안하게 전달하면 또 너무 가볍게 전달되지 않을까 염려되고 막 이래서 염려인데, 예. 그린로드 님께서 그래서 "투톤의 음성쌤 크크." 이렇게 해 주셨네요. 담비 님께서는 "저희 딸은 학기 초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해요. 내과 가서 초음파 피 검사해도 정상이랍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지켜보기 힘드네요."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긴장할 때 발휘되는, 긴장할 때 항진되는 예민해지는 신경계가 교감신경계인데요. 교감신경계가 모든 걸 다 예민하게 하지만 유일하게 이렇게 운동을 떨어뜨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운동이에요. 우리 장은 근데 운동 영역이 떨어져 버리면 음식이 정체되기 때문에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마 따님이 정서적으로 뭔가 자꾸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런 영역들이 이 속이 불편한 쪽으로 나타날 영역은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반신욕 같은 것들도 교감신경을 떨어뜨려 주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전에는 HIHI 님께서는, 히히 님께서는 "예전에는 과민성 대장 치료약이 정신과 약을 사용했다는데 진짠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영역 때문이죠. 우리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게 우리 장 운동 자체가 원활하게 움직여지면 우리 장은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배출합니다. 예. 근데 이게 원활하게 움직여지지가 않으면 안에서 얘네들이 음식물도 결국에는 이게 일정 부분 부패하거든요. 그게 장 점막을 자극해요. 예. 그러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연결되기가 쉽겠죠. 예. 케이트 정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고, 블랙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무현유님께서도 예,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고, 코켓빵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학대하던 집에서 살았어요. 혹시 이게 회피형 성격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많은 시간을 히키코모리로 지낸 적이 있고, 친구들과 만나기 힘들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데 힘드네요. 우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학적으로는 예전에 어떤 성장 환경에 있었던 게 어떤 성격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사자분한테는 과거에 집착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는 어디까지나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과거로 자꾸 끌려가 버려요. 그럼 못 벗어나요. 우리의 삶은 적어도 방향성은 현재와 미래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방향성은요. 근데 우리의 방향성이 과거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코켓빵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조금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쉽지 않은 환경이었겠죠. 그래도 그 과거에 대한 기억에 붙잡혀서 살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가세요.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가세요. 물론 그 안에는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성공과 실패 중에 성공의 영역은 내가 그래도 삶을 끌고 가기 위해서 기억하시되, 실패의 영역은 또 뒤에 놔두세요. 그리고 끌려가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의 방향이 과거에서 쪼끔씩 변화될 거예요, 현재와 미래로. 그게 우리가 우리 안의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렵지만 끊임없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이 영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예, 몬스님께서는 "2 시간 방송해 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주제가 특히나 쪼끔 더 여러분들하고 공감 나눌 게 많아서 그랬던 거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피디님 또 다음 방송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시간이 저는 너무 뿌듯하고, 또 저 스스로도 제 마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문학책을 읽듯이 뭔가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시간이셨으면 하고요. 예. 몬스님께서는 "선생님, 아침에는 따뜻한 사랑방, 오후에는 심각한 해결방. 선생님 역시 최고예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니까 저도 때로는 저 스스로도 힘들 때도 과거 보지 않고 현재 미래 바라보면서 좀 그래도 제 삶을 치열하게 끌고 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또 비욘디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테니까요. 그 시간 또 기다려 주시고요. 한 주 시작입니다. 마음 따뜻하게 기운 내시면서 한 주 생활 잘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